네, 안녕하십니까.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명일여고 손사구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박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여름방학, 제가 진행하는 여름 정규 강좌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 1학기 내신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1학기 내신이 끝났으니 그냥 마음 놓고 조금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1학기 동안 내신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모의고사를 조금 준비해 봐야 하는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모의고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여름 강좌의 제목을 수능 국어 첫 설계도로 지어보았습니다. 왜 첫 설계도로 지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벌써 2번의 모의고사를 응시를 했습니다. 3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총 2번을 봤는데요. 그때마다 아이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모의고사 준비해야 돼요? 선생님, 모의고사 어떻게 해요? 저 모의고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고 시험을 마치고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는 선생님, 저 모의고사 망했어요. 어떡해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답변은 항상 같았습니다.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지? 내신 공부하고 있잖아. 우선 지금은 내신에 집중하자라고 말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너네 80분 동안 45문제 시간 재고 제대로 풀어본 적 있어? 모의고사 공부 제대로 해본 적 있어? 라는 질문을 하면요. 아이들 아니요. 모의고사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라는 대답을 생각보다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함께 수능 국어 모의고사의 첫 시작을 함께 하고자 첫 설계도라는 강좌명으로 아이들과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강좌명만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글 읽는 힘 기르기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넘어가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학기 내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제 성적표를 받게 될 거고요.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은 학생들도 있을 테지만 조금 아쉬운 성적을 받은 학생도 있을 거죠. 근데 그 성적에 받았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닙니다. 이 1학기 내신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내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럼 내가 앞으로의 공부 방법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부 방법을 여름방학 기간 동안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내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여름방학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2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가장 먼저 문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이라고 하면은 모의고사에도 나오지만 2학기 내신에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명일여고, 손사구 각각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적어왔는데요. 명일여고부터 살펴보면 제 막내가 송미인고, 춘향전, 수라,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이렇게 나오고요. 손사구 같은 경우에는 청산별곡, 10년을 경영하여, 송미인곡, 진달래꽃, 춘향전 이렇게 각각 5작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작품을 보시고서 뭔가 보이는 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고전 작품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고전 작품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 이름만 들어도 힘들어합니다. 당장 현대 작품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어려워하는데, 고전 읽기도 어려운 그 작품들이 이제 내신으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 고전 작품에 대한 공부를 미리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 문학 파트에서는 2학기 내신에 등장하는 문학의 지식을 쌓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문학이라고 하면 우선 고전 작품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고요. 고전 작품, 그 갈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흐름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작품 분석을 하면서 고전 작품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여름방학 수업은 총 4번 4주차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각 주차별로 첫 번째 주에는 사랑과 이별, 두 번째 주에는 자연친화, 세 번째 주에는 현실비판, 마지막 주에는 판소리계 소설까지 다양한 주제들의 작품을 살펴보면서 고전 작품에 조금 더 친숙해지고 관련 지식들을 조금 더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신에만 도움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모의고사에 수록된 지문들, 그리고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그리고 내신까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독서입니다. 독서라고 하면은 비문학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독서 많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긴 글을 읽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짧은 글에 익숙해져 있고 그냥 한 줄로 요약된 그 한 문장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이 긴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데요. 저는 아이들과 독서 부분을 공부하면서 글 읽는 힘을 길러보고자 합니다. 글 읽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지문 읽기라고 하는 것의 기초부터 쌓아갈 겁니다. 지문이라고 하면은 여러 줄의 문장으로 우선 구성되어 있죠. 그럼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고요. 당장 그 문장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장 독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문장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문단을 이제는 살펴봐야겠죠. 그럼 궁극적으로 그 문단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살펴본 후에 문단과 문단이 만나서 결국 만들어낸 하나의 지문에서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문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까지 아이들과 살펴보면서 지문 읽기의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가 보려고 합니다. 자, 맨 처음에 글 읽는 힘을 기르는 수업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그 글 읽는 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독서는 문학과 유사하게 주제별 지문 독해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첫 번째 주에는 인문예술, 두 번째 주에는 사회문화, 세 번째 주에는 과학기술, 마지막에는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선 사회문화 수업을 한 번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주제별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긴 문단 그리고 글 읽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글 읽는 힘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독서, 문학 둘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 보는 낯선 지문에 당황하는 게 모의고사뿐만 아닙니다. 모의고사는 어차피 당연히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는 거라서 별로 어색하지가 않을 텐데요. 이제는 내신에도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지금 명일여고, 선사고 마찬가지로 둘 다 외부 지문이 등장합니다. 외부 지문이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다루지 않았던 교과서 밖의 작품들이 딱 시험지 받았을 때 나 이거 처음 보는 작품인데? 라고 하는 게 바로 외부 지문인데요. 그 작품들도 지금 글 읽는 힘을 기른다면은 아이들이 너무 두렵지 않게 쉽게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테고요. 그 외부 지문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보기 문제 있고 아래에 선택지 여러 개 나와 있는 보통 3점에 등장하는 그 보기 문제들, 보통 수능형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문제들이 내신에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 이번 학기 명일여고 선사고의 시험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좌측 두 개에 있는 사진은 우선 외부 지문 그리고 보기 문제까지 나오는 선택형
수능형 문제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을 읽는 힘을 기른다는 게 모의고사 수능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너무 소중한 기회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글 읽는 힘을 키우면은 낯선 지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곁에서 도움을 주겠습니다. 저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제가 진행하는 수업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하고 명확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의 한 가지 특징이 아이들한테 생각보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일방적으로 아이들한테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여기에선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해봐. 이걸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업이 진행된 그 다음 주 수업에서는 주간 복습 테스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저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과제집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과제를 잘 해왔는지, 수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시험에서 조금 성적이 미흡했다거나 아니면은 희망자에 한해서 저와 함께하는 1:1 복습 클리닉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수업 자체가 모의고사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수능 문제와 가장 유사한 선지들을 스스로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저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클리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용을 완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과제를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을 이번에는 방지하려고 합니다. 과제집 같은 경우에는 매주 새로 나가게 되고요. 그 과제집 안에 제가 5개의 파트로 나눠 놓을 겁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 나눠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할 거고요. 문학작품 하나, 독서작품 하나씩 하루에 2작품씩 공부하게 되면은 한 주에, 일주일에 과제하면은 이제 모의고사 한 지문을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매일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실력을 쌓아 올릴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제가 이제 요일별로 나눠 놔도 몰아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조금 방지하고자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숙제 인증을 받아서 그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선물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여름 방학 기간입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아이들이 저와 함께 꾸준히 국어 공부하면서 근본적인 국어 실력을 쌓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진행하는 여름 강좌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4번 내 수업이 열리게 되고요. 토요일은 3시 50분부터 6시 50분, 그리고 6시 50분부터 9시 50분, 일요일은 12시 50분부터 3시 50분, 3시 50분부터 6시 50분까지 총 4번이 열리게 되는데요. 내신과 다르게 명일여고, 선사고 통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와서 수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결석하게 된다면 영상 보강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반에 와서 수업을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강 요일은 토요일은 7월 19일 개강이고 일요일은 7월 20일 날 개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진행하는 여름 정규 강좌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국어라고 하는 과목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아이들 곁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박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